진과라고 부르는 참외, 오리엔탈 멜론이자 코리안 멜론에 대한 조금 더 풍부한 상식을 좀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한국에서는요, 채소로 분류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과채류에 속합니다. 참외는 90%가 수분이에요. 수박처럼.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거든요. 많이 먹어도.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 오리엔탈 멜론은 비타민 C가 또 많아서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기질도 되게 많은데요, 특히 칼륨 성분이 있어서 나트륨 배출, 소금 있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개라든지 이런 걸 짜게 먹고 그 나트륨, 소금 같은 것들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뇨작용에 이 오리엔탈 멜론이 최고다 이겁니다. 게다가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이 오리엔탈 멜론에는요, 황산화 성분으로, 그러니까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황산화 성분으로 노란색 계열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암을 예방을 하고요, 심지어는 암을 물리치는, 없애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베타카로틴이에요. 이게 아주 풍부해서요, 간 기능 개선과 심장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나눌 것이요, 참외 씨입니다. 참외에는 특히 씨가 굉장히 많죠. 이 참외 씨는요, 그야말로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한 데다가 기름도 짤 수 있을 정도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행여나 소화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이 참외씨를 먹고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먹고 설사를 하시게 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에선 참외로 유명한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네, 성주 참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참외 생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거의 다 성주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참외는. 자, 그리고요, 참외가 단지, 당도가 높은지 싱싱한지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 가지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물에다가 띄어 보시면 됩니다. 참외는요, 물에 뜨는 것만 판매한다고 해요. 물에 가라앉는 참외는요, 발효과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어서 상품 가치가 없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원래 팔기 전에 내다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값싼 참외는 차라리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당도를 측정하면 물에 뜨는 참외가 물에 가라앉는 참외보다 그 당도가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참외가 맛있는 참외인지 궁금하면요, 물에 꼭 띄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참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학생분이 이 참외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천안에 이 초록색으로 된 개구리 참외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맛으로 찾아 먹는 그 매니아층도 있고요, 당이 적어서 당뇨병 환자가 먹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참외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지만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관심 갖고 봐주세요. 네. 자, 개구리 참외라는 것도 유명하다고 해요. 오리엔탈 멜론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낙화생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낙화생이 뭘까요? 이 떨어진 꽃에서 꽃에서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낙화생은요, 힌트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볶아서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술안주고요. 여름에는 이것을 갈아서 국수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이 짠 기름을 낙화생유라고 부른대요. 중국 요리와 일본 요리인 덴뿌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작물은요, 이 낙화생은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반드시 거론될 정도로
보통의 알레르기가 아닐 뿐더러 심하면 즉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이 짤막한 모양 때문에요. 키가 작은 사람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놀리는 별명으로 쓰입니다. 단단한 겉껍질을 쪼개잖아요. 그럼 갈색 껍질에 딱딱한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따단. 네,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 낙화생, 콩두자죠. 그래서 낙화생은요, 땅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낙화생은 땅콩이고요. 땅콩을 한문으로 낙화생이라고 합니다. 자, 왜 낙화생이라고 그러느냐면요, 이 땅콩은 땅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쯤 위에 노란색의 꽃이 핍니다. 이 꽃이 다 져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땅 속에 이런 땅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지면 밑에 땅 속에서 땅콩이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낙화생이라고 한다라는 상식이에요. 네,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왜 낙화생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 땅콩을 영어로 P-E-A-N-U-T를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피넛. 네, 그래서 땅콩을 피넛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풍부한 상식을 아까 참외처럼 이 땅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신데 흑인입니다.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몰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래 흑인 노예였거든요. 근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존경한 그의 주인이요, 이 흑인 노예에게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훗날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요,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카버라는 성을 물려주게 되죠.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이 흑인이 대학 졸업 후 농학, 미생물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네, 게다가 흑인 교육기관의 농업학 교수로 취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버. 당시 그 미국 남부는요, 대량의 모카를 재배하던 따라서요, 땅이 굉장히 척박했다고 해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도요, 이 잘 자라고 이 지력을 회복시키는 땅콩 등을 학생들과 농민들한테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지력이 회복되고 땅콩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땅콩을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요, 이게 남아돌게 됐다고 그래요. 설상가상으로 그 바구미라고 불리는 딱정벌레가 모카밭을 덮쳐서 초토화시킵니다. 주된 작물인 모카는 딱정벌레가 이 개박살을 내고요, 지력을 회복시키고자 심은 땅콩은 너무 많게 남아돌게 돼서 처치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죠. 이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땅콩은 그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의 사료로나 쓰이는 작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연구를 거듭해서요, 이 사람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바로 땅콩 버터, 마가린, 식용유, 비누, 윤활유, 샴푸, 네, 땅콩을 이용해서 무려 3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땅콩이요, 상당히 쓸모있는 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심지어는 다이너마이트 재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 중에 이 땅콩이 들어갑니다. 다이너마이트에, 폭탄에 땅콩이 들어간다는 사실, 대단히 쇼킹하죠, 그쵸? 이 덕분에 남아돌던 땅콩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요, 미국의 경제는 건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존경할 만한 이유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서도
한 푼의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남부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1977년에는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에, 90년에는 위대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까지 하죠. 물론 이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땅콩 관련 상품을 개발하긴 했지만 사실 땅콩이 진짜 빛을 보게 된 거는요, 미국 그 야구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를 관전하던 이 관중들이요, 주전부리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콩을 엄청나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그 응원가 중에서도 이 땅콩을 사서 먹자,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 야구장마다 이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버린 땅콩 껍질을 치우는 게 고역이라서 아예 껍질만 따로 청소하는 청소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땅콩 하면은 조지 워싱턴 커버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알레르기입니다. 이 알레르기는 정말 땅콩 알레르기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1형 급성 과민 반응 뭐 이래가지고요, 네, 먹자마자 이 급하게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즉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오죽하면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땅콩 포장지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글이 안 쓰여 있어서 알레르기 환자가 먹고 사망해서 유족이 소송을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한항공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아이한테 실수로 그 마카다미아라는 땅콩 아시죠? 그걸 제공했다고 호흡곤란용의 사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중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땅콩바를 먹고요, 여자친구하고 키스했다가 알레르기가 있었던 땅콩에 여자친구가 즉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콩, 피너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고 계셔서 이 땅콩에 대한 지식을 많이 확보해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피넛입니다.